얘들아 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수도권의 문제점. 196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한 지역 개발 정책은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을 불러왔다. 왜 국가에서는 이렇게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였을까요? 하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답은 수도권이 결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결절 지역이므로. 결절 지역 내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준 적 있죠. 그래서 교차로에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맞부딪히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교통하기 쉬운 이러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근데 결절 지역 하면은 교차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따가 한번 적어볼까? 결절 지역이란 것은 산업, 그다음에 행정, 교육, 그다음에 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역이다. 수도권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편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자, 옆에 스스로 학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지적 불이익의 2개 이상을 말해보자 라고 하면은 요렇게름 연결을 시키면 되겠네요. 너무 많이 집중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가 되고 교통이 혼잡하고 집가가 상승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졌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수도권은 어디일까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그 다음에 전국을 비교를 했을 때 격차가 심해져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수도권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국가는 인구와 각종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업 도시나 그 다음에 혁신 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 중이다. 기업 도시, 신도시, 그 다음에 혁신 도시,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페이지 117페이지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업 도시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서 특히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기업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족적인 복합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충주,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전라남도, 영암, 해안, 해남, 그다음에 충남, 태안, 이렇게 4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업 도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총 지금 14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그 다음에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약 330여 개를 이제 각종 혁신 도시에 이전을 시키면서 어, 발전시키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총 14곳이 지정이 되어 있다. 교과서 117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도권에는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1994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수도권에 대한 특별 규제예요. 수도권 특별 규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없지만 수도권 내 지역에서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또 넓힌다거나 또 새로 짓는다거나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종 규제를 받는 증설을 막는 제도가 수도권 공장 총량 제도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옆에 봐주시면은 그림에가 수도권에는 광역버스라는 게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서 이렇게 봐주시면은 여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을 통해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 키우기 봐주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은 이제 각종 문제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수도권 정비 계획 하면은 목표가 있겠죠. 목표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적어보면 목표라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계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이 수도권 정비 계획의 목적이에요. 지금 2006년부터 2020년까지죠. 그래서 지금도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진행 중이고 지금 제4차 네 번째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각종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모으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봐주시면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교통체계도 서울 중심의 방사형에서 환상격자형으로 개편하고 있다. 개편 전에는 방사형. 이것은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살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간 구조에서 환상 격자형으로의 개편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바퀴살 안에 여러 가지 원을 만드는 것이죠.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방사형에서 이 안에 원을 더 많이 넣어서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 봅시다. 수도권 교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아까침에 광역버스, 지금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를 말했는데,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속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고, 자료 2번을 봐주시면은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100%를 넘기지 못했다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공급해 준다거나, 또는 인구를 분산한다거나, 또는 좀 더 우리가 빨리 오갈 수 있게 광역 교통망을 개선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하면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도권까지 한번 끝내봤습니다. 어, 자, 강원 지방인데, 강원 지방, 조금만 나가봅시다, 우리가. 자, 강원 지방 봐주시면은, 태백산맥으로 나뉜다라고 하고 있죠. 태백산맥은 아주 높은 산지예요. 그래서 1500m의 이런 산지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태백산맥이죠. 생각을 뻥 하고 한번 열어봅시다.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고 있죠. 이제 교과서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발 고도가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한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두 지역 간 교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면은, 지금 누룽지를 가지고 영서 지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인 누룽지 좀 비슷하죠. 근데 누룽지가 이 영동 지방에서는 소째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태백산맥이 아주 높은 지리적 장애물로 작용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이죠. 그래서 영서 지방은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이 옆쪽으로 이렇게 많은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영동 지방은 거리는 가까워도 영서 지방보다는 여러 그런 경상북부라든가 또는 이북 지방과 많은 언어를 이렇게 같이 썼기 때문에 영동 지방에는 이북 언어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봐도. 그래서 여기 답을 한번 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태백산맥이 지리적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해하기, 지리적 사고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시래기 있죠. 이 시래기도 영서 지방은 비슷하게 시래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영동 지방에는 건추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다른 교과서에서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강원 지방이에요. 강원 지방의 인구는 154만이에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81%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청은 어디에 있을까요? 춘천에 있죠. 춘천은 참 유명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춘천은 먼저 막국수라든가 또는 닭갈비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춘천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 지형이에요. 그 다음에 댐 건설로 조성된 호수가 많아서 호반의 도시다라고 이런 명칭이 붙은 게 춘천시이다. 자, 강원도라는 게 이 남북한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함경도, 평안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죠. 근데 지금 남북한이 절단이 되어 있어요. 강원도 자체 내에서도 남북으로 절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한 전체 면적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이 도가 강원도이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첫 번째로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경상북도이죠. 3위는 전라남도예요. 자,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태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이제 이 첫 번째 묶어놓은 내용의 의미는 영동 지방에 대해서 지형과 기후가 적어져 있고, 이 아래는 영서 지방에 지형과 기후가 적어져 있어요. 영동 지방의 지형과 기후, 영서 지방의 지형과 기후.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서히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먼저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의 기온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기온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겨울 기온은 영서와 영동 지방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까요? 맞힌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영동 지방이 기온이 더 높죠. 이것은 위에서 네 번째 줄에가 나와 있어요. 영동 지방은 동해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영동 지방이 더 온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즉 차가운 북서계 열풍을 태백산맥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동해에 해류의 영향이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기온도 또 교과서에 비교가 되어 있네요. 여름 기온은 영서와 영동 지방을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영서 지방이 여름 기온이 더 높다. 이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영서 지방은 영동 지방에 비해 바다의 영향이 적은 편이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름 기온이 더 높은 이유 하면은 이것과 관련지어서 수륙 분포의 차이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비열이 더 작은 대륙의 영향으로 영서 지방이
기온이 더 높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교차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 봅시다. 영교차 영서와 영동을 비교를 해보면 영서 지방의 영교차가 더 크다. 겨울철에 더 기온이 낮게 떨어지니까 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도 봐주시면은 강수는 이 강원도 지역은 지형성 강수라든가 또는 지형성 강설이 많이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기온 강수를 봤으니까 이제 바람을 봐야 되겠죠. 바람은 가장 대표적인 바람, 영서 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우리가 높새바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높새바람. 그래서 4월에서 5월달에 부는 북동풍을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말하죠. 북동풍을 말하고 있다. 북동기류. 이 영서지방 옆에 보면은 고온이라든가 침식 분지가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고온은 뭐라 했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평탄한 지형을 고원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계마고원, 그 다음에 뭐 진안고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침식 분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암석의 차별 침식 작용이죠. 암석의 차별 침식 작용이다. 그래서 원래는 편마암 산지에 잠깐만요. 좀만 지우고 해볼게요. 이 침식 분지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시원생대의 편마암 산지에 근데 이렇게 화강암이 중생대에 관입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화가 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깎여 나가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우리가 깎여 나갔을 때 화강암은 더 덜 단단한 암석이다 보니까 편마암은 조금 깎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은 더 많이 깎여서 우리 눈에는 분지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리가 침식 분지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까쯤에 춘천도 이 분지 지형이다라고 말했었죠. 대대로 분지 지형이라는 것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면적도 엄청나게 넓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행정의 중심지 옛날부터 큰 도시들이 많이 이런 분지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겨울철에 그다음에 물을 구하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 오늘 할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고위 평탄면 등 이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라고 나왔어요. 고위 평탄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은 여름철에는 서늘해요. 그 다음에 겨울철은 온난할까요? 한랭할까요? 고위 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한랭하다. 한랭. 연평균 기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연평균 기온
주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기온이 낮다. 그래서 고위평탄면 하면은 우리가 고랭지 채소 재배라든가 또는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고랭지 채소 재배는 평지와 수확 시기가 달라서 고랭지 채소 재배에 유리하다라고 고위평탄면이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연중 선호를 하기 때문에 또 목축업 재배, 이 초지 재배가 유리하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했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관령이라든가 또는 태백에 있는 고위평탄면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다 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관령은 어디가 있죠? 평창군에가 있죠. 평창군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스스로학습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주변에 고온과 침식 분지가 있다. 이것은 영동지방이 아니라 영서지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지가 발달한 영서지방, 그 다음에 동해안과 접한 영동지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월요일 수업에서는 195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등교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 등교할 때 수행 평가를 다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등교할 때 수행 평가를 걷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